전립선 비대증은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앓을 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비뇨기계 질환입니다. 남성의 배뇨, 성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속설이나 오해가 많은데요. 아는 만큼 건강한 법. 오늘 저와 함께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흔한 오해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 만성 전립선염에서 발견되는 일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진다는 상황은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비슷하지만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의 해부학적인 변화가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한다고 봤을 때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드물지 않게 40대, 50대에서 상당히 커진 전립선에 의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와 생활 환경이 서구화로 인해서 향후 증가율은 더욱 가팔라질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 이외에도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그렇지 않다면 50대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 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방광염은 염증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일으키면서 소변을 볼 때 통증을 일으키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 급하게 보는 증상이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같은 방광 자극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커진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를 막음으로써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 볼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소변을 볼 때 주저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방광염에서는 방광을 자극함으로써 방광 자극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방광 입구가 막힘으로써 소변 자체가 힘들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요도 주변 부위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 주변 부위는 남게 되는데요. 전립선암은 주로 전립선 주변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전립선암의 수술을 받았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잠시 있으셔도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온열 치료의 개념이 생긴 것은 오래전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회음부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반신욕을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전립선 안의 근육이 심하게 수축되어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따뜻한 물로 반신욕 또는 좌욕을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 치료는 일부 증상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배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흔한 약물은 감기약인데요. 감기약 속에 포함된 항콜린성이나 항히스타민성 성분이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약물에도 항우울제나 항파킨슨 약물, 흡연용 기관지 확장제 등도 급성요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 처방을 받을 때는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배뇨의 불편이 있는지를 약물 처방하는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